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이정현입니다. 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이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되었거나 또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면서도 시장 동향을 봐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열려 있다고 전한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요,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22% 올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 대책 발표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그럼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한남 뉴타운 다세대 빌라와 또 대성리 토지 매물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예, 자 오늘은요 효창구, 효창 4구역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용산구인데요. 용산구에 현재 이제 일반 분양이 끝났거든요. 일반 분양이 끝났는데 분양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분양권이 현재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데요. 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걸 피부로 못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올라갔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갔는지를 못 느끼죠. 왜?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일이다면은 그걸 알 수 있는데 내일이 아니다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규제를 하는데 이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지 있죠, 가지. 중심을 건들지 않고 가지만 계속 이렇게 건드는 그런 정책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청약 접수 경쟁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후분양제 하면요, 싹 사라집니다. 자, 후분양제 하면은 지금은 선분양제잖아요. 자, 선분양제다 보니 이런 과열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제가 당첨이 됐어요. 예? 일반 분양 5억이 당첨이 됐으면 3년 후에 이게 탄생돼요. 그럼 그 5억이 3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7억이 되고 8억이 되는 겁니다. 선분양을 했기 때문에. 자,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어떻다? 정부가 자꾸 누르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를 하다 보니 이 가격이 일반 분양자는 싸게 받는 거예요. 선분양하게 되면요. 싸게 받으니 이 청약 접수 경쟁률이 안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또 가격은 또 급속도로 올라가고요. 서서히 3년 동안 짓는 동안에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격이요. 자, 그런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후분양 딱 들어가잖아요. 3년 후에 탄생되기 때문에 지금 청약접수 경쟁률 없어요. 지금 분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후분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안정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겉다리만 하는지 저는 좀 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차라리 그냥 후분양 하겠다고 딱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잠잠해집니다. 양도세 중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후분양 하면요. 3년 후에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모든 시장이 한마디로 고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뭐 4년 후에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이제 대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든 그러면 선분양을 했을 때 이 가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제가 실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요, 용산구 효창 4구역 재개발입니다. 자, 재개발이고요. 이 지역은 조합원과 일반 분양으로 되겠죠. 재개발이니까요. 조합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언제 이 지역을 입지를 한번 볼게요. 자, 입지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공동역 아시죠? 자, 마포구 공동역입니다. 여기 경의중앙선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효창공원역이 있어요. 효창공원역. 여기는 용산구예요. 기점을 보면요, 현재 보시면
여기서 봤을 때 기점이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정확히 보면 이렇게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마포구입니다. 이쪽까지는 마포구요. 여기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자, 용산구인데 여기 나온 게 지금 보시면은 효창파크 KCC 스위치 나왔죠. 2018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분양권이죠. 자, 분양권이고요. 바로 이 지역이 효창 4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양초등학교가 있어요. 효창공원역 바로 옆에 초역세권이죠. 이런 지역은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2016년 5월에 선분양이 됐습니다. 자, 선분양이 됐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자, 이름은 효창파크 KCC 스위천이고요. 효창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한 겁니다. 자, 59제곱미터 25평형입니다. 2016년 5월에 분양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일반 분양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는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얼마가 됐냐면은 5억 8천이 됐어요. 자, 5억 8천에. 시청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억 8천이다. 자, 그러면 지금 2018년 9월에 입주잖아요. 자, 바로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재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매매가로. 자, 나오죠. 2017년 언제? 10월 19일 날 나온 거잖아요. 2018년 9월에 입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17층이 중층이에요. 그럼 7억 3,640만 원에 매매가 나온 거고요. 그 밑에 볼게요. 또 중층으로 나오죠. 똑같습니다. 9월 입주고요. 7억 7,900 나왔다는 거죠. 그럼 7억 7,900 약 7억 8천이죠. 자,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5억 8천이에요. 5억 8천. 그럼 아까 7억 7,900인데 그럼 7억 8천이죠. 그럼 5억 8천에서 7억 8천 한번 빼보십시오. 얼마나 남았느냐고요. 2억의 시세 차익이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선분양의 폐단인 거예요. 따지들면. 그럼 여기에 청약접수 안 넣으면요. 안 넣는 분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억의 시세 차익이 나는데 청약접수를 안 넣고 청약 과열이 안 날 수가 없죠. 이거는 청약 과열을 일부러 조장하는 거죠. 따지들면. 당연히 청약접수 과열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선분양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5억 8천에서 지금은 7억 7,900이고 또 작은 거는 7억 3,640만 원이에요. 거의 2억의 시세 차익이 났는데 이게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입주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18년 9월에 나온 겁니다. 발음 좀 이상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떻든 2018년 내년입니다. 내년 9월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멈춰 있냐고요. 자, 그러면 7억 7,900이 나왔다면 2018년 9월에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요, 25평이 그렇습니다. 40평대가 아니에요. 30평대가 아니에요. 25평 7억 7,900이 나왔다면 7억 8천이잖아요. 9억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 차이가 얼마나 하면 보자고요. 5억 8천에서 5억 8, 일반 분양가가 그렇습니다. 5억 평균이 그런 거. 5억 8천에서 나왔는데 이게 9억까지 입주 시점에서는 9억이에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벌어간다는 겁니까? 예? 3억 2천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노또가 아닙니까? 이러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청약 광풍 노또다. 여기 넣으면 2, 3억 떨어진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렇게 광풍이 불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선분양인데 이걸 만약에 후분양 한다면요. 이런 경쟁률이 치열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파트 다 건립된 걸 보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자 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열이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과열이 될 수는 없죠. 단 가격은 조금 오르겠죠. 분명히 오릅니다. 예, 후분양을 하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으로 보니까 7억 7,900, 7억 8천이에요. 그럼 2억 벌어갔죠. 자, 조합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4억 5천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7억 8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벌어갔습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요. 3억 4천을 벌어갑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럼 이게 8억까지 가고 9억까지 간다면 도대체 4억 5천 주고 샀는데 9억까지 가면은
그건 얼마나 벌어간 거죠?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억 5천. 집 한 채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뚝. 예. 하나가 더 생겼네요. 조합원 입장에서는요. 이게 로또 아니면 뭡니까? 자, 그러면 정책 입안자들이 이걸 내용을 아시고 이 시장이 서울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왜 안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선분양을 만약에 안 하고 후분양을 하면, 선분양은 개인이 대출받아서 개인이 모든 것을 충당하는 겁니다. 공사비를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내는 거예요. 시공사가 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시공사가 이거를 감당을 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탄생되면서 근대사들 자금 조달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 건설회사들이. 그 자금 다 어디로 갔냐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건설회사를 선분양은 어떻게 보면 더 유의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국민을 진정 우호한다면 후분양이 맞다. 왜 짓지도 않는데 내 돈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 이자도 내가 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선진국은 선분양이 있다 없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다 후분양이에요. 어떤 부동산을 건설하고 내용물을 보고 사는 거죠. 짓지도 않고 허공에다가 내가 대출받고 그걸 또 대출해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후분양을 하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거죠. 다른 정책 다 필요 없어요. 양도세 중과 필요 없다니까요. 거기에 거주 그 필요 없어요. 그냥 후분양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부에 좀 건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을 살펴보기 전에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요.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한남 뉴타운 다세대 빌라입니다. 위치는 경의 중앙선 한남역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준공은 1998년 9월에 됐고요. 면적은 대지 29제곱미터, 전용 40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3층 중 2층입니다. 네, 다음 매매 금액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7억 원, 또 임대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전세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3억 7천만 원, 실투자액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네, 대표님, 자세한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네, 용산의 입지는요, 이미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배산 임세, 자청령 500호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초록으로 되어 있죠. 요 지역이 바로 미팔군 지역입니다. 예, 군사 보안 지역이죠. 자, 이게 이제 지금 거의 이전을 다 했다 평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옆에 보시면 또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데, 현재 보시면 요 지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성부 부지입니다. 그 바로 옆에가 유엔사 부지고요. 수성부 부지는 1조 556억에 이미 매각이 됐고, 다음으로 이제 유엔사 부지가 1조 3천억 또는 1조 5천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또 하나 있죠. 캠프킴 부지, 요 지역이죠. 자, 요 지역이 또 미군 캠프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60층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순천향대학교 요 길 건너 이쪽에 보면요, 외인 아파트가 있어요. 이 외인 아파트는 현재 철거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 땅이 매각이 약 6,300억 정도 되는데 100억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고 이 매입하는 회사가 선포를 했다는 거고요. 또 그 옆에 보시면요. 우리가 국제업무 단지가 있죠. 자, 1, 2년 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서울시에서 2030 마스터 플랜이 나왔는데 이게 경의중앙선이에요. 이 지나가는 쪽에 이렇게요. 자, 이거를 어디서부터? 자, 용산역부터 한남역까지 지하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화를.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용산에서 보면요. 이 한강대로가 있습니다. 한강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대로가 있는데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좀 삼각지역을 기점으로 요 지역이요. 요 지역. 자, 요 지역에 주가로 보면 화장품 회사예요. 뭐가 있어야 뭐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거의 2조의 본사가 들어서는데 거의 준공이 임박해 있어요. 한번 직접 여러분 한번 가보시는데 지금 테헤란로 기점이 강남의 테헤란로 지점이 마천루죠. 강남로 테헤란로 기점이 마천루인데 이 지역이 지금 마천루처럼 변모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 40층, 50층, 60층.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에 지금 보시면 이 용산이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 바로 한남 뉴타운이라는데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입지. 자, 어떤 분이 동부 이천동하고 한남 뉴타운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자, 동부 이천동은요 평지예요, 평지. 그런데 여기는요 한남 뉴타운은 구릉지입니다. 구릉지. 자, 구릉지다 보니 한강 조망권이 평지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구릉지가 많이 있습니까? 자, 평지는요 앞동밖에 한강을 볼 수가 없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동부천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뒷동은요 그 앞동에 계신 분들의 생활하는 걸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구릉지는 층층이 돼 있다는 거죠. 층층이. 예, 층층이 아파트를 건립을 합니다. 자, 어떻게? 22층. 맨 낮은요. 그 다음 층이 17층. 그 다음 층이 7층. 그 맨 꼭대기가 5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강 조망권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남 뉴타운이 현재로서는 가장 노른자다. 강북에서도 최고 노른자고요. 추후에 10년 후는 부의 지도가 저는 바뀔 걸로 봅니다. 자, 강남과 서초가 아니다. 이제는 용산의 시대가 10년 후에 도래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강조하시는 한남 뉴타운 주변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가요. 우리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자, 2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습니다. 1구역은 취소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아마도 아파트 단지로서는요 최고의 부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자, 두 번째 경의선 연장이 됐습니다. 자, 문산에서 용문까지요. 자, 그런데 2030 서울시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죠. 이 개발 계획에서 용산역부터 한남역까지 경의중앙선을 지어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신분당선. 작년 8월 30일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자, 1단계 신사역까지 오고요. 2단계 우리가 얘기하는 용산까지 이렇게 착공이 착착 되는데 이게 2022년도에 개통이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구는 나누겠죠. 109, 209, 309, 409, 509. 자, 그 시점이 한남 뉴타운 이주 시점이 이제 우리가 보면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번째, 네 번째죠. 자, 캠프킴 유엔사 부지입니다. 여기 수성구 부지고요. 자, 수성구 부지는 이미 매각됐죠. 이제 유엔사 부지가 곧 매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캠프킴 부지인데 여기에 초고층 60층 건물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롯봉기처럼 됐는데 저는 롯봉기라고 좀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롯봉기보다는 더 좋은 데 있죠. 미국의 센트럴파크입니다. 자, 용산 민주공원 84만 평. 바로 그 주변에 60층이 타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그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개인가 8개 건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엔사 캠프킴 부지 또 개발합니다. 여기에 민주공원 84만 평. 어마어마합니다. 예, 서울시에서 봤을 때 이런 공원을 갖고 있는 데는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외국인 아파트 약 6,300억이 매각이 됐죠.
직접 눈으로 가서 보십시오. 아파트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철거하면 뭐가 나온다?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은 이 회사가 매입하면서 100억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일반 분양가가 100억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길 건너가 한남 HD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80억, 60억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마어마한 호재죠. 용산 국제 업무단지가 1, 2년 내에 재착공을 하겠다. 여기 100층 건물입니다. 133층입니다. 123층이 높습니까? 133층이 높습니까?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탄생되는 데가 송파구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하실 수 있는 이유,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강변의 인접형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6,000세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있을까요? 예, 현재는요, 저 오래된 다세대 빌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빌라를 사면은 입주권이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취득세 1.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분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남 뉴타운 투자 전망을 해보면요. 59제곱미터 기준입니다. 25평이 그렇습니다. 저 분양가 한 7억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2021년인데 2022년 7월에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약 16억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 또한 여기 3분양입니다. 자, 임대가 전망은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 H힐이 있습니다. 59제곱미터 현재 약 15억 원에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현재 매매 금액은 7억이 나왔고요. 임대는 보증 전세 5천 들어가 있고요. 대출은 3억 7천이 가능합니다. 실투자액은 2억 8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입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입니다. 위치는 대성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임야 662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원,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 실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네, 바로 자세한 입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지는 제가 그래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그래픽을 보시면요. 현재 그 매물에서 보시면 우리가 의정부, 그다음에 강촌, 양평군, 구리시, 하남시 이렇게 그 중간에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성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자, 두 번째는 본 지역에 매물에서 스키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주변의 호재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호재는요.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다. 보시면 평창 동계 올림픽전까지는 다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제2 영동고속 건설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과 또 양양 또 추가로 또 했고요. 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점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개발 속도가 붙는다. 추후에 KTX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춘선 대성리역 근접입니다. 용산에서 대성리까지 전철 타고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평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청평, 사랑역, 장대기업 신설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인데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투자 포인트는요.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위치고요. 전원주택 및 또는 우리가 근린생활 신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전면에 도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요. 자, 서울 대성리 46번 도로, 예, 우리가 국도죠. 국도 타고 서울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자, 봄에는 충령산 가셔야 돼요. 자, 여름에는요 수동계곡 가셔야 되고요. 가을은요 가을 단풍 굉장히 멋있죠. 충령산 또 멋있고요. 또 이 지역에 또 강촌 가깝고 하니까 상당히 멋있습니다. 겨울은요 또 스키장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무려 스키장이 4개가 있더라고요. 거의 10분 만이면 갑니다. 차 타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도 인근의 작은 별장지로 보시면 되고요. 주변 관광지로 식당하고 편의점 운영이 또 가능합니다. 또 4톤 8탄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 시설도 갖춰 있고요. 정남향의 입지의 펜션 부지로 활용하셔서 특히 겨울철에 스키 타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임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예, 본 토지를 보면요. 현재 토지 앞 전경입니다. 토지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잘 평탄 작업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평탄 작업이 돼 있고요. 또 토지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전경도 굉장히 아름다운 전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본 지역은요, 대성리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면적은 임야 662제곱미터입니다. 약 200평이 되고요. 매매 금액은 3억입니다. 3억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8천 정도 됩니다. 자, 실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매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한남 뉴타운 다세대 빌라입니다. 네, 다음 매물은 대성리 토지입니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에 세미나가 열리니까요. 02-6344-7559로 전화하셔서 꼭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하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망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